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예봉입니다. 금일은 7월 22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일 우리나라 증시 어젯밤 이 미국 증시 상승이면서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지속되었지만 이 밤사이 미 증시가 이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또한 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 실적이 호조를 보인 점이 금일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. 외국인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간에 동시 순매수가 나오면서 금일 코스피 시장 1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의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0.8%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섹터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행과 항공 카지노 관련주인데요. 지난밤 이 뉴욕 증시가 이 주요 기업들의 분기 실적 호조 등의 상승한 가운데 최근 낙폭이 가대했던 이 항공 여행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가 있고요.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미국에서 최근 델타 변이로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에는 당장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또 보도가 나오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인데요. 어젯밤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고요. 또 이 신한금융투자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DDR5가 2020년부터 침투한 이 스마트폰에 이어서 올해 4분기에는 PC 또 내년 1분기에는 서버에도 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DDR5 전환은 이 디램 업황에 매우 긍정적이고 최근 고점 논쟁으로 이 주가가 부진했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등 이 디램 업체들에게도 이 희소식이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철강 섹터인데요. 금일 이 포스코 이 호실적 발표 속에 또 하반기에는 이 철강 수요가 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다음은 이 갤럭시 또 아이폰 이 부품주들이 오늘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NH투자증권은 출하량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이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점유율 확보를 위해 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수요를 진작시킬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플래그십 라인에서 이 폴더블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통해 이 관련 시장 확대를 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애플은 화웨이의 이 기존 중국과 유럽 시장 이 플래그십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. 아울러 또 중화권 업체들은 하반기 이 보급형 이 5G 스마트폰 출시 확대를 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는데요. 일론 머스크 이 CEO가 이 비트코인 관련 행사인 이 비어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아직도 자신의 회사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도지코인 등 이 세 종류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울러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은행과 보험 관련 섹터인데요. 미국의 이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고 또 우리 금융지주의 이 호실적 발표 등에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증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금일 국내 증시 반등과 우리 금융지주의 이 중소형 증권사 M&A 추진 기대감이
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. 오늘 정유 관련주들은 어제 이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에 또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조선 섹터인데요. 이 신영증권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한국조선해양의 2분기 영업손실이 8,973억 원을 기록해서 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고 밝혔고요. 이는 강제가격 인상에 따른 손실을 선제적으로 인식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다만 2014년, 15년에 걸쳐 국내 대형 조선 업체들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단행한 빅베스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밝혔고요. 이번에는 예측 가능한 이 변동비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5월 이후 이 주가 조정으로 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고요. 신규 수주량 증가와 성과 상승, 또 상반기 빅베스에 따른 이 하반기 실적 턴 어라운드를 감안할 시 현재 적극적인 이 매수 구간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내일은 내일부터 8월 8일까지 도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고요. 삼성전자는 이 중저가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 S7 펜 에디션을 내일 또 출시할 예정입니다. 또 아래 보이시는 현대위아, 현대모비스, 또 현대중공업 지주, 현대건설, 현대글로비스 등의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럼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랩인데요. CJ제일제당 관계자가 이 CJ제일제당에 피인수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.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차세대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고요. 이 동사 인수는 이 미래 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투자라고 밝히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즈텍 WB, BW라고 오타가 나는데요. 아즈텍 W 같은 경우에는 이 큐라티스, 이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임상 1상을 승인했다는 소식 속에 이 큐라티스 주식 보유를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SMCNC, 금일 여행 테마 이 상승 속에 SME 또 카카오 인수설이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노랑풍선 마찬가지로 여행 테마 상승 속에 이 무상증자 이 권리락 효과 발생에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CMS 에듀 같은 경우에는 이 로블록스 이 국내 진출 소식 속에 유니티와 이 메타버스 이 코딩 교육 플랫폼인 코드 얼라이브를 출시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24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 이 산업 대표 주자로 평가되는 로블록스가 최근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 업체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 가상현실 등 이 메타버스 이 플랫폼에서 이 콘솔 기기들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소식 속에 동사가 이 소니와 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이 콘솔 기기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점이 금일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옵티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큐라티스의 이 코로나19 백신 국내 임상 1상 이 승인 소식 속에 이 큐라티스와 이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 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8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가 미국의 이 소셜 미디어 기업과 이 공동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활용할 이 강학 트래킹 및 시선 분석 이 솔루션 장비를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강학 트래킹이란 이 확장 현실 장비 사용자의 시선을 쫓는 기술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면서 금일 18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메타버스 기술인 이 홀로렌즈와 관련된 협력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14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SM 라이프 디자인,
SME 이 카카오 인수설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14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오늘 13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인텍플러스 금일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2분기 영업이익률이 20%를 상회하고 또 2차 전지 장비 이 매출이 이 구조적 이 증가 전망 소식에 금일 13%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터널 리턴 이 다음 게임 서비스 개시 소식 속에 이 오딘 흥행에 따른 올해 실적 성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3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윌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 클린 에너지 솔루션 전문 기업 그리드위즈와 이 전기차 충전기 사업화를 위한 이 공동 협력 업무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양산을 위한 이 기술을 협력하고 또 제조 공정을 구축할 예정이고요. 이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를 비롯해 신에너지 이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서 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13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기 글로벌 이 스마트폰 출하량 회복 전망 등의 금일 스마트폰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12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인터파크 여행 테마 섹터로서 금일 12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하나머티리얼즈 금일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 급등과 DDR5 전환 임박 분석 등의 이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금일 11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국정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샤페론의 누세핀 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유효성 확인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가 이 하반기 삼성전자가 출시할 이 갤럭시 A 시리즈 신작에 이 광학식 손떨림 보정을 공급하면서 이 스마트폰 이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이 OIS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과거 OIS는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만 적용됐던 이 고급 기능이었으나 삼성전자가 이 올해부터 이 중가 모델인 이 갤럭시 A로 이 확대 적용을 시작해서 이 시장 규모가 1년 만에 2배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하널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의 이 안구 건조증 이 치료제 이 점안액 임상과 관련된 이 시험 계획서 제출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. 이번 임상 시험의 목적은 안구 건조증 환자에서 이 점안액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미국의 경우 이 FDA 규정에 따라 FDA 제출한 이 최초 임상시험 신청서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이후 진행되는 임상시험은 임상시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고요. 이 동사의 임상시험은 상기 조항에 부합해서 이번 IND 제출 이후에 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금일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 금일 2분기 이 호실적 전망과 이 고성장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9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반도체 관련주인 테크잉도 금일 9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금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휴마시스인데요. 이 장마감 이후에 약 271억 원 규모의 이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고요. 또 시간에서 이 코로나19 이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또 이 코로나 이 진단 키트 테마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장마감 이후에 이 펜스타트리의 화물 운송 또 운송 장비 임대업 사업 부분과 이 소규모 합병 이사의
승인 결과의 공시가 나왔고요. 또 시장에서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SM 라이프 디자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SM이 이 카카오의 인수설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정규중에서 14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 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진단키트 테마 섹터인 바이오니아 또 4%대 상승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이 장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개별 기준으로 매출액은 13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%가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1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%가 증가했다고 나오면서 시간에서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진단키트 테마 섹터인 EDGC 또 엑세스바이오 모두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최대 주주인 이스트버건디 등을 대상으로 약 13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진단키트 테마 sek터인 수젠텍, 랩지노믹스 모두 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지막으로 PAECC도 이 코로나19 진단키트 테마 섹터로서 1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렇게 7월 22일 금일 시장을 한번 마감해 봤는데요. 여러분들 금일 하루도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저는 또 내일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